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품질 관리. 오늘이 벌써 이제 중간고사도 끝나서 9주차 강의가 되네요. 9주차 강의 1차 시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주차 강의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UV 비저블이라고 하는 자외선 가시광선을 이용한 분광기에 대한 원리라든가 또는 적외선 분광기라든가 또 원자 흡광 광도계 그리고 또 유도결합 플라즈마와 같은 그러한 방식을 갖다가 이용한 어떤 물질의 분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긴 해요. 일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될 테고요. 바로 요 그림에서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도 또 아주 이제 고성능의 그런 이제 분리 효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앞에다가 높은 성능,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HP를 붙여서 HPL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운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정이고요. 그런 이제 그림을 볼 수 있고, 왼쪽에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나온 그런 이제 분석의 결과 이제 차트라고 그럴까요? 결과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바로 크로마토그램, 저와 같이 이제 어떤 피크의 형태를 갖다 나타낸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가 이제 크로마토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로 그러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포함하는 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즉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크로마토그래피,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요. 크로마토그래피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크로마토그래피의 기원은 1850년에 런지라고 하는 사람이 여과지를 이용해서 여과지를 이와 같이 이용을 해서 염료를 분리한 그런 곳에서 이제 유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여과지에다가 잉크를 갖다가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과지를 갖다가 저렇게 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담근다고 하면은 물이 여과지를 따라서 쭉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스며들면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여과지에다가 묻혀놨었던 잉크를 가지고 잉크를 갖다가 쭉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분리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바로 이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의 기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 관련된 어원, 요거는 이제 그러한 바로 이제 런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염료를 이런 식으로 염료가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색깔은 뭐 녹색이라든가 검은색이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고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어원은 요 1850년으로부터 거의 한 이제 50년 이상이 이제 흘렀죠. 1906년에 러시아의 식물학자라고 하는 스웨트라고 하는 사람이 흡착제를 충진시킨 그런 이제 유리관을 이용을 해서 식물의 색소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이제 연구를 한 데서 유래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크로모스,
색깔을 의미하는 크로모스, 예, 라틴어의 크로모스에서 이제 유래가 된 크로모스하고, 그리고 그래피, 라틴어의 쓰다, 예, 나타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래피를 갖다가 합성한 그런 이제 용어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크로모스, 색깔을 갖다 나타냅니다. 색깔로 그래피, 나타난, 쓰여진, 표시가 된, 예, 그러한 이제 것을 갖다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유리관에다가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용매를 갖다 쭉 흘려줬더니 유리관 속에 채워져 있는 고정층을 갖다가 통해서 이 용매가 쭉 위에 그 시료를 갖다가 끌고 내려가면서 저렇게 색깔별로 분리가 되더라. 예, 즉 엽록소를 갖다가 위에다가 저렇게 이제 식물에, 그러니까 이제 그 색소인 것이죠. 엽록소를 위에다가 이렇게 관 위에다가 이제 놓고서 용매를 갖다 흘려줬더니 색깔별로 이렇게 쭉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바로 츠에트라고 하는 사람이, 츠에트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이제 발견을 해서 바로 이러한 색깔로 표현이 된, 예, 어떤 성분이 분명히 처음에는 초록색이었었는데 그것이 각 성분별로 나뉘어지면서 색깔로 표시된, 나타난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 크로마토그래피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1941년에 마틴하고 신지라고 하는 사람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는 이제 고체 흡착제 대신에 이 고체 흡착제의 표면을 갖다가 또 다른 액체로 코팅을 시킨, 그러니까 액체로 코팅이 되어 있는 고체인 것이죠. 예, 이 고정층 안에다가, 예, 어떤 이제 시료를 통해서 시료를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동상인 용매를 갖다 흘려줬더니 분리가 되더라. 즉 그림을 갖다 보시면 이제 이러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관 안에 고정층이 이제 있는데 그 고정층이 액체로 코팅이 되어 있는 고정층이에요. 거기다가 시료에 있는 검은색의 시료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연이어서 이제 바로 용매를 갖다가 위에서부터 쭉 흘려보냈더니 저렇게 검은색이었던 시료가 색깔별로 저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노란색이 제일 먼저 분리가 돼가지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는 붉은색,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란색이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로 분리가 되는 것을 갖다가 1941년에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애니메이션 형태로 본다면은 시료를 갖다 이렇게 초록색을 집어넣고 위에서 용매를 갖다 쭉 흘려줬더니 여기랑은 조금 이제 다른 유형인데요. 제일 처음에 빨간색이 흘러내려오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두색이 흘러내려오는 이제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분리, 분리를 갖다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분리 기법들, 이런 것들은 기술 발전을 갖다 이제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용매인 액체를 갖다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 조금 뒤에 다시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고정상에다가 시료를 갖다가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동상이라고 하는 용매를 갖다 쭉 흘려보내주면은 그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하고 고정상, 또 그 흘려보내주는 이동상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료가 이렇게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갖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요 크로마토그래피의 기술은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하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고성능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이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HPLC는 비휘발성 용질이라든가 또는 열에 약한 그러한 이제 시료의 신속한 분리 여기 아주 적합한 그러한 기술로 지금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제 기법, 기술의 이제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로서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용어로서는 1906년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지만은 과거 러시아의 이제 과거 소련 연방의ツェ트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1941년에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들이 얼마만큼 이 용매에 잘 녹아서 같이 이동을 하느냐. 잘 안 녹으면은 용매가 흘러갈 때 천천히, 그쵸? 용매보다는 늦게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얼마나 잘 녹는지, 얼마나 용에다가 큰지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 용어를 전문적으로 분배 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배성, 그래서 파티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분배 계수의 특성을 갖다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가 1941년에 이제 개발이 됐고 1944년에는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에는 이제 이혼 교환 수지를 갖다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이 이제 활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1952년에는 이동상으로서 이제 기체를 갖다가 이용한 그러한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개발이 됐고 1958년에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종이 자체가 그쵸? 그 종이라고 하는 조직이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리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얇은 막을 갖다가 굉장히 고운 고체 입자를 갖다가 이제 덮어 씌워놓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1958년에 이제 개발이 됐고요. 1962년에는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됐고 1964년에 겔 침투, 이번에 이제 여과가 아니라 침투형 크로마토그래피 67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아주 성능이 뛰어난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HPL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69년에는 bonded phase column 이라고 하는 것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이제 기법으로 요 커크랜드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소개된 바가 있고요. 지금은 뭐 더 발전이 돼서 이동상을 아까 액체나 이제 기체를 갖다 이제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하는 초임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까지도 지금 이제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앞에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지만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제가 이제 영문으로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번역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밑에다 이제 써놨어요. 위에 있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 문장을 갖다 이제 혼합해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는 이동상이고 또 하나는 고정상을 갖다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인 이동상, 그리고 고정상 사이에서
시료 성분의 분배 계수 차이, 즉 시료 성분이 용매와 얼마만큼 잘 연계성을 가지고 용매에 잘 녹아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바로 이 시료가 가지고 있는 이동상과의 그런 어떤 용해도 또 분배성의 차이, 즉 분배 계수의 차이로 인해서 혼합물이 이 고정층을 갖다가 쭉 빠져나올 때 이 시료들이 그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인 이동상 그리고 고정상 사이에서 시료 성분이 이 이동상인 용매에 얼마만큼 잘 용해가 되고 잘 녹아서 고정층을 같이 이동상하고 빠져나가는지 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는 분배 계수의 차이로 인해서 이 시료 혼합물이 그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래서 크게는 두 개 이상인 이동상 그리고 고정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시료를 갖다가 이제 제3의 성분으로 다시 넣고 그리고 이제 분리를 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때 이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을 갖다 이야기하는데요. 관에 뭐 이를테면 어떤 이제 고체 입자들이 꽉 채워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이제 고체 입자들이 채워져 있는 관, 이런 이제 그것을 이제 컬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컬럼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런 이제 용매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동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용매가 기체인 경우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액체인 경우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이 관 안에 이제 채워져 있는 바로 그 고체 입자를 갖다 우리가 바로 고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반드시 관 안에 어떤 이제 입자 형태로 채워져 있지만은 않아요. 고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관은 아니지만 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종이 입자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고체층인 것이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관형 그런 이제 컬럼을 갖다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고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컬럼 내부에 고정이 되어서 머물러 있는 물질로 보통은 이제 고체 입자를 갖다 이제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이 되는 고체상으로는 예를 들자면 실리카 계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사용이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또 아까 이제 고체 입자에다가 어떠한 액체를 갖다 코팅을 해가지고 썼다고 했는데 바로 고정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고체 입자에 액체를 갖다 코팅을 한 그러한 이제 고체 입자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체 입자를 갖다 이제 안에다 채우지 않고 이 관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가느다란 관인 것이죠. 거의 실처럼 가느다랗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가느다란 관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세관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모세관 안쪽에 액체를 갖다 코팅한 그러한 형태로도 이 고정상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동상과 고정상이 바로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시료가 지금 보시면은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의 삼각형, 그리고 빨간색의 동그라미, 그리고 흰색의 네모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성분을 포함하는 그런 이제 혼합물이 시료예요.
그 시료를 갖다가 저 꼭대기에다 넣고서 그 다음에 위에서 이동상을 저 안에는 이제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모래로 채워져 있다고 합시다. 고체 입자로. 그런데다가 저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성분이 섞여 있는 혼합 시료예요. 거기에다가 이동상을 갖다 쭉 흘려주게 되면은 용매를 갖다가 흘려주게 되면은 저 시료가 쭉 이동을 하면서 흰색의 네모는 제일 빨리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빨간색의 동그라미는 그 다음에 그리고 노란색의 삼각형은 제일 나중에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바로 시료 중에 각 성분이 상대적인 움직임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저 관을 갖다 채우고 있는 고정상 그리고 저 시료를 갖다 같이 끌고 이동을 하는 이동상의 상호작용 그리고 시료와 함께 나타내는 물리화학적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렇게 시료가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전에도 이제 배웠었지만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이러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된 그런 이제 용어로서는 이러한 표현을 써요. 영어로는 illuent, 예, 우리말로 이제 용리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컬럼 안쪽에다가, 예, 저 관 안쪽에다가 이 시료를 갖다가 분리를 하기 위해서 흘려주는 그러한 이제 이동상, 예, 액체 상태의 이동상을 우리가 용리액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이제 용출액은 그 용리액에 의해서 시료 중에 특정 성분들이 같이 쭉 이동층을 갖다 이제 통해서 빠져나오잖아요. 그 빠져나오는 그 용리액과 함께, 즉 용매와 함께 빠져나온 그 물질, 요걸 갖다가 용출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컬럼 내부에서 용매와 함께, 즉 용리액과 함께 빠져나온 그런 이제 유체를 용출액, 그래서 illuat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리라고 하는 illusi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크로마토그래피 칼럼으로부터 액체 또는 기체를 통과시켜서 그래서 시료를 갖다 분리하는 성분별로 분리하는 이러한 이제 현상을 갖다가 용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된 용어를 갖다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또 이러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정상과 이동상 그리고 시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이 시료를 갖다가 같이 끌고서 고정상을 빠져나가는데 쓰이는 것이 이제 이동상인데요. 바로 이동상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크게 분리가 될 수가 있고요. 이동상이 액체일 경우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이 기체일 경우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거지만은 액체, 기체를 넘어서 굉장히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초임계 유체가 이동상일 경우에는 초임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초임계 유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이동상이 액체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친화력,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그 메커니즘을 갖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그냥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지만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예, 이제 입자상이, 고정상이 고체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스 솔리드, 예,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고정상이 고체로 채워져 있긴 한데 거기에 액체를 코팅한 경우에는 가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뭐 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그런 이제 분류를 갖다가 이렇게 약자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 같은 유형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해서 어떤 시료가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에는 어떠한 메커니즘들이 쓰이느냐?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뤘지만은 바로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시료가 고정층에 흡착되는 그런 이제 성질에 의해서 그 시료가 가지고 있는 성분별로 천천히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래서 시료가 고정상을 통과하면서 흡착 성질이 있는 고정상에 선택적으로 흡착이 되면서 그 성질로 인해서 이 시료가 천천히 성분별로 그 고정상하고의 어떤 그 흡착 성질이 크냐 작으냐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그런 이제 기법인 거고요. 이때 흡착성 고정층으로 실리카겔이라든가 알루미나라든가 다공성 중합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늘색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고정층인 것이죠. 이 고정층의 저 미세한 공간에 이 시료인 검은 점들이 가서 흡착이 돼서 붙어 있으면 늦게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흡착 특성을 갖다 이용한 그런 이제 시료의 분리를 갖다가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그런 이제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파티션, 분배 특성, 분배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동상에 바로 시료가 얼마만큼 잘 용해가 되느냐, 즉 또는 뭐랄까 잘 녹느냐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시료가 분리가 되는 이제 특성을 갖다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시료는 고정상에 저는 고체 입자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액체로 코팅이 되어 있을 때 그 액체의 정지상과 이동상의 평형 관계에 의해서 이 시료가 분리가 되는, 즉 저기 코팅이 되어 있는 액체에 녹아서 머무르는 성질이 크면은 늦게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아무리 이동상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질에 의해서, 즉 시료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각 성분의 분배 계수, 즉 용해도 차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이제 기법을 갖다가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저 칼럼, 저 안에 채워져 있는 고체 입자가 이온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으로 채워져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시료가 음이온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녀석은 양이온하고 자꾸 결합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는 늦게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같은 이온을 갖다가 띠고 있는 양이온은 밀치니까는 빨리 빠져나갈 테고, 그러한 특성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물질의 전하차를 이용해서 이온 교환 원리에 기반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음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양이온 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온이 가서 달라붙는 거죠. 서로 다른. 또 반대로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음이온 수지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양이온이 가서 달라붙어서 양이온은 천천히 빠져나가는 이제 그러한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전하에 반대가 되는 전하를 띠는 물질이 늦게 빠져나가는, 늦게 분리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볼 수가 있고요. 단백질의 정제를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들이 널리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메커니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크기 배제예요. 크기 배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저 칼럼을 통과하는 속도, 이것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미세한 충전재를 사용해가지고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 순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속도가 다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단백질 구조를 거의 변성시키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분별로 분리를 하는 그런데 널리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는
특정 분자하고 시료. 예. 여기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 안에 채워져 있는 고정상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동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고정상 또는 이동상의 특정 분자들하고 예, 이 시료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친화성. 예. 그러니까 그 이동상이나 고정상하고 친한 녀석은 늦게 빠져나갈 테고요. 그렇죠? 아무리 이동상이 쭉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친화력이 떨어지는 녀석들은 빨리 빠져나가겠죠. 그러한 친화적 특성에 의해서 그래서 마치 궁합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고정층의 어떤 모양이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에 잘 맞을 경우에는 서로 궁합이 맞으니까 늦게 빠져나갈 거예요. 시료의 어떤 특정 성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갖다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분리 메커니즘은 이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관을 갖다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예, 고정상 용기가 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컬럼 또는 관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고정상을 채운 관을 이동상이 흘러가면서 시료가 가지고 있는 각 성분별로 분리를 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이 대신에 어떤 유리판이라든가 이런 데다 얇게 막을 실리카겔이라든가 이런 고체 입자를 얇게 막을 갖다가 만들어서 어떤 이제 용매에다 담갔을 때 모생한 현상에 의해서 이동상이 쭉 이동하면서 그 막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시료가 쭉 분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바로 이동상으로 나타나는 기체하고 또는 액체하고의 종류에 따라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동상이 기체인 경우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이 액체인 경우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하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성을 조금 이제 살펴본다면은 이동상이 서로 하나는 기체고 하나는 액체다. 다르다는 거. 예, 기체의 경우에는 이게 시료도 마찬가지 기체의 특성을 갖다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료가 휘발성이 좋은 시료를 갖다 이제 분리하는 데 좋고요. 그 다음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의 용해성 특징을 갖다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이제 열적인 안정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이제 pH의 안정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분자량으로 봤을 때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 500 이하에 그리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뭐 이제 분자량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상의 선택성에 의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잘 분류가 되고요. 마찬가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도 고정상의 선택성에 의해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는 고정상과 시료의 화학적 친화력 그리고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잘 분리가 되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시료하고 고정상, 이동상의 화학적 친화력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질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료 그리고 용매가 극성을 띠느냐 아니면 휘발성을 갖다 띠느냐 어떠한 성질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나타낸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석 과정은 시료를 갖다가 전처리한 다음에 시료를 왼쪽에 있는 것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인데요. 시료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 장치를 통해서 시료가 이제 분리가 되고 그 분리된 시료를 검출을 해서 그 검출된 그 결과를 갖다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떠한 물질인지 그 양이 얼마인지를 시료를 처리하고 출력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리를 통한 이제 분석 방법 또는 분리 어떤 시료 물질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